세계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정말 거대합니다. 연간 1,200억 개가 팔리는 이 시장에서 한 나라의 라면이 60년 넘게 독점하고 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남미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중남미는 일본 라면의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멕시코 식품 바이어의 충격적인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라라 헤르난데스입니다. 멕시코 최대 유통업체에서 식품 담당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거의 15년 동안 담당해온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라면 상품 구매였습니다. 매년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라면 업체는 정해져 있었어요. 일본의 도요스 이산과 니신 식품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아니, 있다고 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멕시코 라면 시장에서 도요스 이산의 점유율은 무려 77%였어요. 압도적이었죠. 니신 식품과 합치면 시장의 90%가 넘었습니다. 브라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니신이 67%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죠. 도요스 이사는 1990년부터 멕시코에 진출해서 컵라면을 대중화시켰습니다. 니신은 1965년부터 브라질에 있었고요. 무려 6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제가 일하는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어요. 중남미는 일본 기업들의 캐시카우다. 현금 창출지라는 뜻이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도요스 이산의 올해 2분기 해외 라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04억 엔과 148억 엔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24.5%였습니다. 전체 지역 평균보다 8.5%포인트나 높았죠. 가격 인상도 자유로웠습니다. 소비자들의 저항도 크지 않았고요. 도요스 이산이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니신이 7월 브라질에서 가격을 올려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품질이 좋으니까. 60년 동안 시장을 지배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어요. 어느 날 회사 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같은 업체에서만 라면을 사오는 건가요?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독점 공급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벽을 깨보고 싶다고. 2024년 초 저는 미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 때문이었죠. 박람회가 끝나고 LA 월마트에 들렀어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라면 코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일본 라면들 사이에 빨간색 포장지에 닭그림이 그려진 제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가격표였어요. 일본 제품들보다 비쌌는데도 선반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일 들어오는 족족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닭 챌린지라는 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매운 라면을 먹고 반응하는 영상들이었죠. 코멘트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매운맛은 처음이다. 중독성이 있다. 계속 먹게 된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내 한국 라면 점유율이 25.4%에 달했어요. 니신의 21%를 넘어선 거였죠.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메인스트림 유통에도 모두 입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제품이 멕시코에는 없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겠다고. 이 회사들과 만나보겠다고 말이에요. LA에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60년 동안 일본이 독점했던 이 시장에 변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라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비행기가 멕시코시티에 착륙했을 때 저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었어요. 2024년 3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활기차고 빠른 속도감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회사 로비 전체가 불닭볶음면 전시관 같았거든요.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된 포장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부회장님과의 미팅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양식품이 중남미 전용 불닭볶음면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지 입맛에 맞춘 특별 버전이었죠.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멕시코와 브라질 소비자들은 매운맛을 좋아하지만 한국 매운맛과는 다른 취향이 있다고. 그래서 현지화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뒤에는 농심을 방문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본사에서 만난 담당자분이 보여준 자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농심이 멕시코에 영업지점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연간 5억 개 생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기존보다 2배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어봤어요. 첫 입에 확신했습니다. 이 맛은 새로운 언어다.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라면이었어요. 매운맛이지만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맛, 짠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죠. 면발도 쫄깃했고요. 일본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받은 농심 자료를 다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라면 기업들의 공격적인 글로벌 전략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수출하려는 게 아니구나.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6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중남미라면 시장에 진짜 변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 서울에서의 3박 4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멕시코로 돌아온 저는 바로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라면의 중남미 진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도요스 이산 멕시코 지사장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김 지사장이라는 한국계 일본인이었어요. 미팅을 요청하더라고요. 김 지사장과의 미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한국 제품은 잠깐 반짝일 뿐이에요. 우리는 60년 동안 이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역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확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회사 임원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세션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제품을 소량 들여와서 현지 소비자 반응을 보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존 일본 업체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간의 설득 끝에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 1,000박스를 시범 주문했어요. 그리고 현지인 시식단을 모집했습니다. 시식 세션 당일 50명의 멕시코 소비자들이 모였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기존 일본 라면과 한국 라면을 동시에 먹어보는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0점 만점에 일본 라면이 평균 6.2점이었는데 불닭볶음면은 8.7점이었습니다. 특히 20-30대에서는 9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어요.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매운데 계속 먹고 싶어져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60년 일본 독점 시장에 진짜 변화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구나. 시식 세션이 끝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맛도 스토리도 전략도 이젠 한국이 한 수 위야. 시식 테스트 결과를 본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멕시코시티 주요 체인점 5곳에 불닭볶음면을 시범 입점시켰어요. 처음에는 매장 구석 작은 선반 하나였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고가 다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1,000개나 넣어뒀는데 말이죠. 직접 매장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선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매장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100개씩 나간다고. 기존 일본 라면은 하루에 20-30개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더 신기한 건 SNS 반응이었습니다. 멕시코 젊은이들이 불닭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어로 된 불닭 챌린지였죠. 2주 뒤에는 나머지 4개 매장에서도 완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추가 주문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5,000박스였습니다. 그 무렵 농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멕시코 전용 제품을 론칭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라면 툼바의 현지화 버전이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멕시코 영업지점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공급 능력이었어요. 삼양식품이 밀양에 짓고 있던 이 공장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부산 녹산지구에도 농심 수출 전용 공장이 착공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K라면 수출 공장이 못 따라갈 정도.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가 주문하고 싶어도 물량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불닭볶음면 시험 판매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역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구나. 중남미라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구나. 5개월 만에 저희 회사라면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한국 제품 덕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라면 구매팀 팀장으로 승진시켜줬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한국 라면이 멕시코에서 성공하자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도요스이산이 먼저 움직였어요. 4월에 갑자기 가격을 15% 올렸습니다. 김 지사장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조가 달랐습니다. 클라라 씨, 우리 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품질은 여전히 최고예요. 한국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가격이 오른 일본 제품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신 한국 제품 매출이 더욱 늘어났죠. 그때 삼양식품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닭볶음면 전용 생산 라인을 준비한다는 거였습니다. 밀양 2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5억 개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농심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 수출 전용 공장에서 연간 5억 개를 생산해서 중남미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기존보다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거였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혁신으로 승부하는구나. 가격 인상으로 이익률만 높이려는 일본 기업들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7월에는 니신도 브라질에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0%나 올렸어요. 60년 동안 독점하면서 쌓은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라면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20-30대에서는 아예 일본 제품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하는 제 동료가 보내온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상파울루 대형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자리에 진열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제품의 진열 면적을 2배로 늘리자고 회사에 제안한 거예요. 매출 증가 추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임원진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멕시코라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60년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2024년 하반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시장조사 결과를 받아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와 브라질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 선호도가 1위에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이 90%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한국 제품이 25%까지 올라왔습니다. 브라질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일본 기업들도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어요. 9월에 도요스 이산이 갑자기 가격 재조정을 발표했습니다. 4월에 올렸던 가격을 다시 내린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 고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일본 라면은 구식 같아요. 한국 라면이 더 트렌디하고 맛있어요. 그 무렵 저희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EO가 저를 임원으로 승진시켜준다는 거였어요. 식품 구매 담당 임원이 된 거죠. 한국 라면 덕분에 회사 매출이 30%나 증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승진 발표 자리에서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클라라의 해안 덕분에 우리 회사가 변화의 물결에 가장 먼저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남미 식품 유통의 트렌드 리더가 되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60년 독점 체제를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이런 변화를 이끌게 되다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성과였어요. 삼양식품 주가가 농심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로 회사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농심과 삼양의 중남미 진출 소식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점유율 상승 그래프를 보니 정말 가파른 상승세였어요. 일본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11월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멕시코시티 최대 대형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라면 카테고리 1위 제품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60년 만의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중남미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고 말이에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클라라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2025년 1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삼양식품에서 저에게 중남미 자문 이사직을 제안한 거였어요. 한국-중남미 식품 교류 확대를 주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1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직책을 받아들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멕시코 K라면 문화 행사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이 행사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라면을 테마로 한 요리 경연대회, 불닭 챌린지 대회 등이 열렸죠. 행사장에서 만난 한 멕시코 대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라면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K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어요. 라면이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한 거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에서 K라면 페스티벌이 개최됐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매운맛이 브라질을 사로잡았다고 말이에요. 4월에는 정말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한일라면 맞대결이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된 거예요. 60년 만에 일본 라면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멕시코 대표로 심사위원을 맡았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만 수입하던 제가 이제는 한일 라면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니까요. 심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체 7개 부문 중 5개 부문에서 한국 라면이 우승했습니다. 특히 혁신성과 글로벌 어필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제가 수상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운맛 하나가 제 인생과 이 대륙을 바꿨습니다. 60년 독점 체제를 깨트린 건 더 나은 맛, 더 나은 전략이었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박람회가 끝나고 삼양식품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어요. 불닭볶음면이 멕시코 전체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LA 월마트에서 처음 불닭볶음면을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창문 밖 도쿄 야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구나. 여기까지 클라라 헤르난데스 씨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60년 동안 일본이 독점했던 중남미 라면 시장이 한국의 매운맛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작은 매운맛 하나가 거대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클라라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불가능했을 거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독점 구조가 있다면 한 번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작은 매운맛이 대륙을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